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고동남 교수입니다. 2026학년도 가톨릭대학교 모의논술 전형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항 1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문항 1번은 우리가 모의논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이 모의논술과 실제 논술 문제가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모의논술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논술을 준비할지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항 1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함수 fx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제시문 니은에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리고 디귿에서는 점 B에 대한 집합을 얘기하고 있고 그 후에 다른 문자들을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함수 fx와 gx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여기서 함수 fx는 로그 함수로 그리고 함수 gx는 지수 함수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니은에 보면 이 함수들에 대해서 실수 a와 b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점 A가 A, B가 곡선 Y는 fx 위의 점이다. 그리고 점 B가 곡선 Y는 gx 위의 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근차근 기역과 니은 제시문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이 니은의 가가 이야기하는 바는 A, B가 위의 점이기 때문에 B가 FA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말은 즉 FA의 정의에 따르면 로그의 4분의 A 더하기 3이 만족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은 물론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러한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쉽게 그릴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위에 있는 어떤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그래프로도 그리고 이렇게 수식적으로도 여러분이 쓸 수 있어야 이러한 종류의 문제들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에서 나오는 gx에 대한 식을 써보면요. 여기서는 a가 y 좌표에 들어가 있고 b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함수 exponential의 2b가 여기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식의 관계식으로 우리가 A, B가 만족하는 조건이 A와 B의 값을 방정식으로서 결정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디귿에 따르면 점 B가 B, A가 지금 니은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집합 D에 있는 원소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특히 D의 원소인 두 점이라고 말하니까 역시 D가 두 점만을 가진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요 위로 잠시 돌아가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결국은 어떤 지수 함수와 이게 G죠. 어떤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가 만나는 점이 두 개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G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점 두 개를 교점으로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점들이 B들이 되는 거고 B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지금 정확히 A와 B가 되는 건 아니죠. 지금 F가 A, B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들이 A가 되는 거고 이 그래프 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A, B가 D를 결정을 하게 될 거고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y는 hx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 B, A가 나타내는 바는 지금 y가 gx와 f를 바꿔 써야 하는군요. 여기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gx 위의 점이 b, a이고, 그리고 이에 맞게 점 a가 뒤집어서 결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식을 우리가 풀어서 방정식을 통해 값을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 직선이 y는 hx라고 했고, 그리고 제시문 리을에서는 곡선 y는 gx와 직선 y는 h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s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두 점이 만약 결정이 되었으면 이 두 점을 기준으로 직선을 그려서 이 hx를 두 교점을 구해서 이 교점이 나타내는 영역으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함수의 차이를 빼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를 확인하면서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보고 어떤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지 먼저 이렇게 전략을 세워두고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논술과 같은 복잡한 문제에서 좋은 방법이고요. 이제 논제가 물어보는 것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논제 1번은 집합 D, B가 어디에서 결정됐는지 구하라는 것이고, 논제 2번은 S,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제심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나오는 모든 요소를 우리가 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정식을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풀면 되겠고요. 여기서 B와 A에 대한 식이 나와 있으니까 이 식을 우리가 풀어서 결정을 하면 되겠죠. 특히 이 로그에 대한 식을 우리가 먼저 접근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지수함수에 대한 식이 훨씬 간단한 편이 많으니까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양변에 예를 들어서 exponential 지수함수를 걸었다고 하면은 여기 로그가 사라져서 4분의 a 더하기 3이 되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를 가지므로 우리가 이러한 계산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a의 값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식 gx에 대한 식을 이용하면 2b 더하기 3 나누기 4가 되어서 이러한 형태로 방정식이 구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리를 해볼까요? 4를 곱하고 모두 한쪽으로 이동시키면 더하기 3이 그대로 남고 여기 빼기 4 exponential b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 식은 우리가 흔히 확인해 볼 수 있는 2차 방정식 꼴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t를 exponential b로 치환함으로써 위의 내용은 t의 제곱 빼기 4t 더하기 3이 0이라는 형식이 나오기 때문에 t의 값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t가 1 또는 3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a 값과 b 값을 다시 찾아보면 b가 0일 때 t가 1이 되고, 마찬가지로 로그 3일 때 t가 3이 되겠죠.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a의 값은 b가 0일 때는 a가 마찬가지로 1이 나올 거고, 지금 이 수식은 우리가 a가 exponential 2b라는 것으로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3의 제곱 9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합 D가 나타내는 바는 B, A들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0,1 그리고 로그 3,9가 된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y는 hx라고 했으니까요. hx를 구해야 우리가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y는 hx는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0,1을 지나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점은 9에서 1 그리고 로그 3에서 0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8 나누기 로그 3의 x 더하기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논제 1번은 집합 D를 구하면서 풀렸고요. 이제 SA 값을 구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곡선 gx가 뭐였냐 다시 위로 살펴보면 gx는 exponential 2x였어요. 그래서 y는 exponential 2x와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생각하고 그 교점 사이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살짝 지우고 다시 진행을 해볼까요? 아래 그리도록 하죠. 네. 그래프 상으로는 익스포넨셜 함수의 두 점을 지나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결정할지 그리고 어느 함수가 더 위에 있는지 결정하는 게 중요한 사실인데 지수 함수는 아래로 볼록하니까 hx가 더 클 거고요. 그래서 적분식이 hx 빼기 gx 형태가 되어서 요걸 적분하면 될 거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것을 다시 알아내야 하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중간에 풀었죠. 이 점들이 D의 원소이기 때문에 0부터 로그 3까지 적분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요 수식을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에 대한 계산도 좀 진행을 해보죠. S가 0부터 로그 3까지 hx 빼기 gx를 했는데 이에 대한 적분은 분들이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hx는 8 나누기 로그 3의 x 더하기 1이었고 gx는 2의 2x 제곱이고요. 이걸 적분하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로그 3분의 4의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2분의 1이죠. 2분의 1 지수함수 꼴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통해서 4 로그 3 더하기 로그 3 빼기 2분의 1에 이 부분 계산은 아까도 했었죠. 3의 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9고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변은 5 로그 3 빼기 빼기니까 빼기 2분의 8이 돼서 마이너스 4가 우리가 구하는 면적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죠. 문항 1번은 그래서 대체적으로 미적분 과목에 있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항 2번도 차근차근 논제를 읽으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봅시다. 앞의 문제와 달리 지금 기억에서는 어떤 최고차항계수의 양수인 3차 함수가 조건을 만족시킨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에서는 이에 대해서 다시 어떤 실수비를 모아놓고 싶다.
실수 A가 지정되고 싶다. 그리고 디귿에서도 이 A에 대한 어떤 집합을 구성하고 있고 리을에서도 A에 대한 값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작부터 어떤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함으로써 문제가 제시되는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이 3차 함수에 대한 조건을, 힌트를, 정체를 나아가면서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기역에서 모든 3차 함수가 다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면 니은 디귿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3차 함수가 완전히 밝혀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문제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집합 L, 디귿에 나오는 L을 구하라고 하고 있고 리을에서는 S의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항 1에서와 같이 우리는 이러한 함수 fx를 결정을 하고 나면 이 디귿 리을을 차례대로 풀면 되겠다라고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네, 그럼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3차 함수, 2차 함수, 4차 함수와 관련된 문제는 특히 수능형 문제에서도 아주 많이 보이는 형태인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하든지 정확한 계산이 더욱더 중요한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여기 가에서는 어떤 함수의 값을 둘이 차이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보통은 최고차항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에서는 접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곡선이 어디에 접하는지에 대한 미분 정보를, 그리고 다에서도 극대값을 갖는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분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죠. 먼저 함수 gx에 대한 정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gx를 생각을 해보면 gx도 마찬가지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일 거고요. 적당히 그려봅시다. 이때 x는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나에 따르면 직선 y는 x와 접한다고 했으니까 직선 y는 x가 지금 x가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림을 요렇게 x좌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여기에 접하는 형태로 x축이 접하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fx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마찬가지로 나오겠습니다. fx는 y는 x를 기준으로 함수가 접하는 형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4고 여기가 4인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y의 x를 뺀 여기에 접하는 경우가 다시 2가 되는 형태로 문제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미분 형태로 우리가 함수를 해결하는 게 빠를 텐데요. 단도직입적으로 f'x가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적분 형태로 fx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 라고 접근을 해 볼 수도 있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해보냐면 fx 빼기 x가 gx 말하는 거죠. 4에서 접하고 있으니까 근을 갖는 거죠. 요걸 토대로 진행을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고차항을 모르니까 m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다른 근도 모르니까 여기는 k라고 해보고요. 그리고 x 빼기 4의 제곱이다 라는 형태를 갖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죠.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나 다를 이 함수를 계산함으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나에서 접한다는 조건 전부 썼기 때문에 다부터 그리고 가를 확인하는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를 먼저 진행을 해보면 f'x 빼기 1이 우변을 미분해야죠. m의 x 차근차근 할까요?
앞쪽부터 미분했다고 치면은 x 빼기 4의 제곱, 그리고 뒤쪽을 미분했다고 하면은 더하기 2 곱하기 x 빼기 k x 빼기 4겠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함수가 전개가 되고요. 이 f'x가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느냐, 여기서 극대값을 가져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g'x잖아요. 이게 gx고요. g'에 2를 넣으면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f'2가 이게 0이어야 되고, 이번에 대입을 해보면 2 빼기 4의 제곱 4 더하기 2 빼기 4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4에 2 빼기 k가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m은 양수를 했으니까 m이 0은 아닐 거고, 안쪽에 있는 숫자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k의 값이 결정이 된 것 같네요. 따라서 k가 1이어야 되고, fx의 함수의 정체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따라서 fx는 m의 x 빼기 1,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x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해지지 않은 최고차항은 가의 조건 f2와 f4의 차이로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f4는 4고 접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f2는 여기 대입하면 1, 3의 제곱 9 더하기 2가 될 거고, 요 값이 몇이라고요? f4 더하기 2. 얘가 2 되어야 하는 거죠. 제가 잠시 계산을 놓친 것 같은데, 2면은 여기가 2 빼기 4라서 4가 되겠어요. 따라서 m의 값이 1이라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x의 정체가 완전히 밝혀졌죠? fx는 x 빼기 1,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x이기 때문에 x의 제곱 빼기 5, 아니죠. 제가 너무 계산을 빨리 하려고 했네요. 하나하나 계산을 합시다. x 빼기 1, x의 제곱 빼기 8, x 더하기 16 더하기 x고, 따라서 x의 세제곱 빼기 9x의 제곱 더하기 25인 거죠. 25x 빼기 1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fx 자체를 완전히 구했기 때문에 이 다음 논의에서는 fx에 대한 걱정 없이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문항 니은에서는 각실수 a에 대해서 이 함수 fx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fx를 그려보면, 적당히 그리면 이런 형태가 제가 너무 과장을 해서 그렸네요. 적당히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서 0,a 라는 점 입장에서 이 함수에 내린 접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접선이 어떻게 나오는지, 몇 개가 나오는지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까다로운 성질이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수식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y는 fx 위의 점 b, fb에서의 접선이 0,a를 지난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실수 a는 디귿 리을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씩 결정했을 때 b가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0,a에서 이 함수 y는 fx까지 이루어지는 접선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야겠어요. 이 점들을 b라는 미지수로 결정을 해야겠죠. 따라서 이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면, 우리가 점 0,a 그리고 점 b, fb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곡선 y는 fx와 접한다는 뜻이니까 이걸 토대로 우리가 수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직선이 나타내는 기울기와 곡선이 나타내는 기울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f'b랑 직선의 기울기, 지금은 0,a니까 0이 기준이고요. b 빼기 0 그리고 fb 빼기 a 형태로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써보면 결국은 fb 빼기 a에다가 bf'b를 뺐을 때 이 값이 0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 수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디귿과 리을, 지금은 제가 처음 얘기했을 때 요런 a, 집합 k의 원소가 1이 되는 a를 찾자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귿부터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 말은 즉,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b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는 a를 찾으라는 거죠. b라고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t라고 한번 써보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수식은 ft 빼기 a 빼기 tf't가 0이라는 거고, ft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죠. t의 세제곱 빼기 9t의 제곱 더하기 25t 빼기 16 빼기 a 빼기 t의 3t의 제곱 빼기 18t 그리고 25가 나왔기 때문에 요 필요 없는 계산은 좀 지워보면 우리가 3차 방정식이 다시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3차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마이너스 2t의 세제곱이고요. 제곱항은 마이너스 9랑 플러스 18이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거죠. 더하기 9t의 제곱 그리고 25t 마이너스 25t 똑같고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a.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다른 함수로 적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gt다 라고 하면 gt가 2t의 세제곱 빼기 9t의 제곱 더하기 16 더하기 a가 0이 되는 경우에 t가 집합 k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네, 계산할 내용이 많아서 지루한 계산을 쭉 이어졌는데요. 결국은 지금
집합 K의 원소가 몇 개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재심은 디귿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이 GT가 0이 되는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묻고 있는 거예요. 3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3차 방정식을 그려보면 이럴 때 한 점이 있고 극대값과 극소값이 위치에 따라서 x축이 어디를 지나가냐에 따라 우리가 해의 개수를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g를 다시 미분을 해서 gt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찾으면 우리가 그를 만족하는 집합 L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G'T는 6t의 제곱 빼기 18t는 0이 돼버리네요. 이 경우에는 그러면 t로 묶을 수 있고 6t 마이너스 18이니까 G'T가 어디에서 극소값과 극대값을 갖는지 전부 알 수 있어요. 개수는 양수니까 요 부분이 t가 0일 때고 이 부분이 t가 6분의 18 몇이죠? 3일 때 극소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따라서 넘어가 버렸네요. 다시 적으면 g가 0일 때가 최고 값이고 이게 16 더하기 a이고 g가 3일 경우가 3, 9, 27 곱하기 2 하면은 54에다가 하고 36 빼고 더하기 16 하면은 요 값이 마이너스 11이 나오겠죠? 더하기 a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값이 극대값과 극소값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16 더하기 a고 11 더하기 a가 되겠죠. 따라서 이 두 값은 a의 값에 따라 변하는 값이고 이 값이 a가 어떨 때 요 해가 하나밖에 없느냐 라고 한다면 x축이 아래에 있거나 위에 있거나겠죠. 따라서 원하는 조건은 L은 A의 조건이 16 더하기 A가 0보다 크거나 그러니까 A가 반대죠. A가 0보다 작거나 거꾸로 그려야 되겠죠. 16이 보다 작거나 혹은 A가 11보다 크면은 제가 가리고 있네요. 다시 적어보면 우리가 G0의 값이 16 더하기 A이고 G3의 값이 마이너스 11 더하기 A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그러니까 극소값이 0보다 클 때 혹은 극대값이 0보다 작을 때 우리가 L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16 더하기 A가 0보다 작느냐 또는 마이너스 11 더하기 A가 0보다 크느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따라서 여기에 A가 마이너스 16보다 작거나 A가 11보다 크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요게 논제 1번이고요. 논제 2번을 다시 살펴보면 여기서는 재심은 리을의 S의 값을 구하고 근거를 논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S의 값은 니은에서 A가 0일 때
모든 원소의 합수를 구하라고 하고 있고요. 디귿에서 우리가 구한 바를 생각해 보면 A가 0일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GT의 형태로 우리가 집합 K의 원소를 모두 알 수 있으니까 이 식을 다시 적어보죠. 이 GT는 2T의 세제곱 빼기 9T의 제곱 더하기 16 더하기 A니까 여기서 A가 0이면은 이 T의 세제곱 빼기 9T의 제곱 더하기 16이 0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문제 제시문에 힌트가 있었는데요. 기억에서 다시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곡선이 접하는 조건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 곡선에서 0,0에서 내린 직선은 여기에 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F4가 A가 0일 때에는 원소의 중에 하나가 되고요. 여기에 t = 4를 물어보면은 결국 4, 4, 16, 64 2 곱하기 64 빼기 9 곱하기 16 더하기 16 하면은 16으로 묶어서 8 빼기 9 더하기 1이기 때문에 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t 빼기 4로 이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나머지 그는 결국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우선 2t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까지는 알 수 있고요. t항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계산을 하면은 9 값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8t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우리가 2차 방정식까지 해결할 수 있고, 이 2차 방정식의 답은 근의 공식을 통해서 4분의 1 더하기 빼기 1 빼기 더하기 1 더하기 4, 4, 2, 4, 8, 4, 8, 32 3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집합 K는 A가 0일 때에는 완전히 구할 수 있고, 이거는 4랑 4분의 1 더하기 빼기 루트 1 더하기 3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합을 더하면 S는 4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그래서 2분의 9가 나오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이 문제도 결국은 접선과 2차 함수, 3차 함수의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때 해가 몇 개 있고 어떤 때 미분이 잘 되고 어떤 때 접선이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만 철저히 반복을 하면은 얻을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항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문항 3번도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 주어진 조건은 실수 A, B에 대해서 함수 fx, gx가 어떻느냐 하는 이야기고, 여기서 fx와 gx의 형태를 A와 B를 통해서 주었네요. 따라서 여기에 A와 B는 나중에 결정된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니은은 또 어떤가요? 3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an의 정체를 주고 있고요. an은 1팩토리얼 2팩토리얼 더하기
2팩토리얼 3팩토리얼 더하기 점점점 n-1 팩토리얼 3n 팩토리얼 하는 형태로 이런 수열의 합 형태로 부분 합 형태로 an을 주고 있군요. 그럼 이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디귿에서는 함수와 an이 서로 만족하는 조건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조건을 통해서 아마 a나 b나 이러한 것들이 결정이 많이 되겠죠. 리을에서는 이 함수 fx, g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이것도 부분합이네요. 부분합을 계산을 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추측해 볼 내용은 이 디귿의 조건 때문에 fx, gx가 결정이 되고 그걸 통해서 a의 값을 구할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논제도 같이 봅시다. 논제 1번에서는 함수를 직접 구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a, b의 값을 완전히 알 수 있다는 뜻이겠고요. 논제 2번에서 a의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a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도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결국은 뭐 fx나 gx나 뭐 2차 함수로 주어지고 an이 무슨 부분합으로 주어지고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디귿에 있는 식을 어떻게 쉽게 다룰 수 있느냐가 문제의 빠른 접근을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는 사실 뚜렷한 방향은 보이지 않아요. 따라서 여기에 직접 대입을 해보는 것으로 문제를 시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a의 n 더하기 2, a의 n 더하기 1, an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좀 써봅시다. a의 우선 n 플러스 1은 부분합 형태로 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an에서 하나만 더하면 되겠죠? 여기서 n 팩토리얼 n 플러스 1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점화식 형태로 우리가 식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n 플러스 2도 마찬가지로 an에서 n 팩토리얼 n 플러스 1 팩토리얼 한 다음에 n 플러스 1 팩토리얼 n 플러스 2 팩토리얼로 주어지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an으로 표현해서 이 부분을 편하게 할 수 있겠다 라는 아이디어를 일단 얻을 수 있을 거고요. 물론 여기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an 더하기 1 빼기 an을 어떤 다른 함수로 개차 수열로 놓아서 계산을 한다던가 하는 방법도 여러가지 있고요. 여러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도 함수의 형태가 너무 굳건하기 때문에 잘 계산될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대입을 해볼까요? 여기서 직접 집어넣으면 a의 n을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왼쪽은 f나 g가 없으니까 그냥 쭉 적어 봅시다. n이 아니죠? n 플러스 1이죠. 요 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fn에서 an 더하기 n 팩토리얼 n 플러스 1 팩토리얼 더하기 gn에 대해서 an이라는 형태로 값이 나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을 하면 n 팩토리얼 n 플러스 1 팩토리얼 형태를 가진 것들과 나머지 항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 경우에는 1 더하기 n 더하기 1 n 더하기 2가 남아있고
앞에 an을 제가 빼먹었군요. an까지 적을게요. an 더하기 요 형태, 그리고 an에 대해서는 fn 더하기 gn이죠. 일단 그대로 써볼게요. fn 더하기 gn, 그리고 n 팩토리얼 n 플러스 1 팩토리얼의 fn 형태. fn이 어떤 함수였죠? x의 n이죠. n의 제곱 더하기 an 더하기 3 형태로 주어진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어요.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an의 형태는 한쪽은 fn 더하기 gn은 값이 몇인가요? 지금 최고차항과 아래쪽 더하면은 1. 그러면은 fn 더하기 gn은 a 더하기 b의 n 더하기 1이니까 그대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 n, 그리고 n 팩토리얼 n 더하기 1 팩토리얼은 값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얘는 두 개를 빼면은 3 n의 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니까 3 사라지고 n의 제곱 사라져서 a 빼기 3만 남네요. a 빼기 3 n이 남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변수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n은 일단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n 팩토리얼 n 플러스 1 팩토리얼 3 빼기 a가 a 더하기 b의 an이 된다는 디귿에 대한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면은 결국 n보다 큰, n이 3보다 큰 자연수에 대해서 항상 요 수식이 성립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a와 b를 완전히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왼쪽 위에 다시 적어 볼게요. 제가 가리고 있으니까 a 더하기 b의 an이 3 빼기 a의 n 팩토리얼 n 더하기 1 팩토리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추측을 해볼 수 있죠. a가 왼쪽과 오른쪽이 an이 지금 엄청나게 복잡한 수열이고 이쪽도 서로 관계가 없는 수열이기 때문에 뭔가 a가 3이 되어야 될 것 같고 b가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만 적으면은 우리가 이 근거를 논술하라고 하는 논술에서 완벽한 점수를 받을 수는 없고요. 결국은 이게 3인지 아닌지, 요게 a 더하기 b가 0인지 아닌지를 살짝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결국 an의 형태는 니은에 나와 있는데요. 니은에서도 요런 항이 들어있죠. 따라서 이 an과 n 팩토리얼 n 플러스 1 팩토리얼의 항은 뭔가 서로 어떤 게 더 큰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an이 지금 형태로 볼 때는 아주 대강 어림을 해봅시다. 우리가 서메이션 기호를 통해서 1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전부 다 더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살짝 생각해 보면은
대강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냥 덧셈을 다 해보죠. 요거 2부터 n까지면은 n-1번 더하는 거고 k 빼기 1 팩토리얼, k 팩토리얼이니까 어차피 n보단 작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요 값도 어느 정도가 나오느냐, 대강 따져봤을 때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n 팩토리얼에 n 플러스 1 팩토리얼 곱한 거는 an의 값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a가 3이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a가 3이 아니라고 하면 나눠버릴 수 있죠. 그러면 이쪽은 n 팩토리얼 n 플러스 1 팩토리얼일 거고 이쪽은 an인데 이게 얼마나 크다고 했어요? 이게 n 플러스 1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n에 대해서 이 수식이 성립하는 a랑 b를 구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n이 요 왼쪽에 있는 값만 넘어도 요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어도 이 값보다 크기만 하면은 이게 깨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은 n 플러스 1은 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이 값은 어디 값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분자가 0이거나 하는 수밖에 없겠죠. 분자 분모가 둘 다 0이거나 무한되거나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만 가능을 할 거예요. 따라서 얘는 불가능하다. 모든 n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라고 언급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이 정도로만 언급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이 정도로만 언급해줌으로써 우리가 fx, gx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이 왼쪽 위에 있는 수식 a 더하기 b an 3 빼기 a n 팩토리얼 n 플러스 1 팩토리얼 이 수식이 n이 3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성립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성립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3이 a랑 똑같고 a 더하기 b가 0인 경우에 둘 다 0이 되어서 사라질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an하고 이 두 개 비교해 봤을 때 an이 터무니없이 작으니까 이게 모든 n에 대해서 항상 성립할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결론적으로 이 두 개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3이고요. 구하라고 하는 건 fx, gx니까 fx, gx는 저거 뭐였죠? 위에서 올라가서 볼게요. ax 더하기 3 3x 더하기 3 gx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fx와 gx를 구할 수 있었고요. 논제 2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논제 2에서는 a의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고 이 값은 3부터 25까지 fn 더하기 gn 나누기 gn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논제 1에서 이미 구했기 때문에 직접 넣어보면 위는 두 개 더하면 2일이군요. gx는 마이너스 n의 제곱 빼기 3n 빼기 2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모에 2차 다항식이 있는 수열의 부분합을 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거고요. 이런 경우는 부분 분수로 푸는 거죠. 25까지
인수분해를 해보면 n 여기 다 더하기 하고 빼기로 해버리면 n 더하기 1, n 더하기 2가 나오는 경우고요. 이때 n이 3부터 25까지 n 더하기 2분의 1에 n 더하기 1 빼면은 값이 나오겠죠? 여기가 곱해지고 n 더하기 1이고 여기가 n 더하기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따라서 요 수열의 합은 27분의 1부터 시작해서 빼기 26분의 1 더하기 26분의 1 점점점 해서 최종적으로 4분의 1 빼기 3분의 1까지 가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24분의 1까지죠. 27분의 1 빼기 4분의 1인 거고, 이거를 통분하면 마이너스 27 빼기 4니까 2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a의 값 또한 2차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번 문제도 상당히 긴 계산이 우리가 들어갔지만 최종적으로는 f랑 g를 우리가 똑바로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나온 식을 우리가 해석을 해서 이게 a가 진짜 3이어야 되냐 하는 근거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분수 계산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요 세 가지를 묻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항 1, 2, 3 각각 문항 1은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형태로, 문항 2는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느냐, 문항 3은 이러한 수식을 차근차근 풀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논술에서도 문제를 차근차근 작성을 하면서 근거를 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여기서 문항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